이 이야기는 제가 네일샵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네일샵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이 오셨다. 원장님, 저 진짜 미치겠어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벌써부터 결혼식 당일이 지옥 같아요. 시어머니가 두 분이시거든요. 손끝에 섬세한 펄을 바르던 고객님의 목소리는 한숨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어머니가 두 분이라니? 고객님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신랑의 친어머니와 신랑이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새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다. 신랑의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계셨다. 신랑은 이 두 분 모두와 친하게 지내며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잡한 가족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복잡한 가족 구성은 신랑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유대의 증거였지만 결혼을 앞둔 고객님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미로와 같았다. 어머님들이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저희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서로 양보를 안 하시는 거죠. 특히 요즘은 결혼식 사진 촬영 때문에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고객님은 손에 힘을 주어 꽉 쥐었다. 그 힘은 마치 마음속의 불안감을 밖으로 표출하려는 듯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두 분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될 고객님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서로에게는 미묘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 한 분은 친어머니로서의 나은 정을, 다른 한 분은 새어머니로서의 기른 정을 내세우며 서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 이 두 분의 소리 없는 신경전은 고객님과 신랑 사이의 작은 일상까지 스며들어 결혼 준비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툼은 없었지만 그 미묘한 긴장감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고객님의 말에 따르면 두 시어머니는 결혼식 사진 촬영 때 신랑 옆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겠다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는 문제를 넘어 누가 신랑에게 더 중요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려는 무언의 싸움이었다. 고객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말했다. 이 무언의 싸움은 이미 구체적인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었다. 친어머님께서는 신랑에게 어떻게 낳아준 엄마를 제쳐놓고 옆에 다른 여자를 세울 수 있냐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들으신 새어머니는 그럼 평생 키워준 나는 뭐가 되냐? 나는 아들 결혼식 사진 한 장 옆에 설 자격도 없다는 거냐고 우셨다고 해요. 신랑은 결국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요. 결혼식 내내 두 분의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느껴질 것만 같아서 제가 다 숨이 막혀요. 다른 하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두 분의 미묘한 기싸움을 눈치채실까 봐 너무 두려워요. 제 결혼식이 이런 가족 갈등을 세상에 공표하는 자리가 될까봐 밤마다 잠을 못 자요. 하지만 이 상황은 저에게 너무 가혹해요. 신랑은 이쪽도 저쪽도 다 소중하니까 둘 중 한 분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해요. 신랑의 효심은 존경하지만 결혼식 당일만큼은 갈등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싶은 저의 작은 소망은 점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두 분 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라 어느 한 분께 서운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결국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은 저와 신랑이잖아요. 결혼식은 저와 신랑의 날인데 벌써부터 결혼식의 주인공은 두 분의 어머님이 되신 것 같아요. 심지어 두 분은 친어머님과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양쪽에 나란히 서 계시는 두 분의 한복은 색상도 다르고 표정도 미묘하게 달라서 그 미묘한 긴장감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객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저 집은 뭐가 저렇게 복잡해? 며느리도 힘들겠네 하면서 수군거릴 것만 같아 벌써부터 숨이 막혀요. 저는 그냥 평범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을 뿐인데 제 결혼식이 하객들의 뒷이야기 소재가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두 분의 기싸움 사이에 낀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고객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톱 위로 예쁘게 올라간 웨딩 네일이 그 불안한 마음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신랑은 저한테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신랑도 마음고생이 심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랑은 두 분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자랐고 두 분 모두에게 갚아야 할 사랑과 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 한 분이라도 끊어낼 수 없는 게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신랑이 느끼는 압박감과 미안함,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신랑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 모든 고민을 다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 같아 더 막막해요. 신랑은 양쪽 어머니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려 노력하지만 정작 저의 불안한 마음은 누가 헤아려 줄까 싶어요. 신랑이 괜찮을 거야 라는 한마디가 저에겐 오히려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제가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문제는 단순히 결혼식이라는 하루의 행사가 아니었다. 사진 촬영이라는 단발성 갈등을 넘어 고객님의 마음속에는 결혼 이후 평생 이어질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의 긴장이 풀리기도 전에 그녀의 고민은 곧바로 현실적인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게 결혼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장님. 앞으로 시어머니 2분, 시아버지 2분, 총 4분을 모셔야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2분까지 생각하면 6분을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신다는 표현도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저 챙겨야 한다는 압박감이겠죠.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다가올 때마다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선물을 드려야 2분 모두 서운하지 않으실지 머릿속이 복잡해요. 시부모님들께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지만 2분의 시어머님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 같아 보여요. 은연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친어머님 댁에 갔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먼저 보내야지. 친어머님께는 어떤 선물 해드렸니? 나는 얼마짜리 받았는지 궁금하네.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심판대에 올라선 기분이 들어요. 누구의 집에 더 자주 가는지, 누구의 손을 더 많이 잡는지, 어떤 선물에 더 기뻐하는지 저도 모르게 2분의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남편도 아직 젊고 저희도 저희 삶을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무게를 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남편은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부모님은 4분이나 되고 그분들은 남편을 가장 사랑하니까요. 저는 이 4분의 사랑을 넘어야만 남편과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걸까요? 이분들의 사랑을 경쟁하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2분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 건지.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과연 제가 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 이 결혼 잘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의 눈에 살짝 물기가 서렸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늪에 빠져 있었다. 결혼을 앞둔 설렘과 행복 대신 답답하고 무거운 고민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동안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고민들을 익숙한 네일샵 원장에게 털어놓으며 그녀는 잠시나마 감정의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네일샵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마저 마무리를 해드렸다. 그녀의 손톱은 반짝였지만 그 위에 얹힌 고민은 여전히 깊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고객님,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시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신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고객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2분 모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